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가상자산 현물 ETF는 XRP가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가상자산으로 현물 상장지수 펀드 출시 자산으로는요, XRP가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더 블록에 따르면요, 카이토는 보고서를 통해서 XRP는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출시되는 세 번째 가상자산 현물 ETF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요, XRP의 유동성과 ETF 관심도에 주목을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XRP는 주요 거래소에서 마켓뎁스가 가장 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현재 XRP 현물 ETF 신청서도 무려 10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레버리지 ETF 역시도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고서는 SEC가 XRP 현물 ETF가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제기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테오크리움의 레버리지 XRP ETF 출시는 이른 반박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현물 ETF가 보다 위험한 레버리지 ETF가 이미 출시가 됐기 때문에 SEC가 XRP 현물 ETF의 위험성을 근거로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SEC는요, 5월 22일까지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후 9시 38분 현지 시간 기준으로 현재 바이낸스 USDT의 마켓 기준으로 XRP는 24시간 전거래일 대비해서 0.31% 상승한 2.1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상반기에는요, 현물 ETF 출시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 많은 의견들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다음으로 XRP가 가장 유력하고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그에 따른 시장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SEC가요, 코인베이스 재무조사를 종료했다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기업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재무조사를 종료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입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X를 통해서 SEC가 2년 동안 진행 중이던 코인베이스의 재무조사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SEC의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 요구는 없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여러분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SEC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관한 소송 관련한 철회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SEC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게 됐고요.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정말 많은 크립토 기업들에 관한 소송과 의문점들, 문제 제기를 했었던 SEC는요. 그러한 것들은 절차적으로 하나둘씩 폐기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도 전해진다면요. 코인 뉴스룸 통해서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올해 50개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업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파이어블록스의 결제와 네트워크 담당 부사장 렌 골디는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발행사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렌 골디는 최근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 구축과 미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은행과 결제업체들의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로빈후드, 리플, 레볼루트 등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고 올해 말까지 약 50개의 신규 스테이블코인이 추가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은행들도 올 상반기 중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 나선 행정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최근에 트럼프 재단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폭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조 속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테더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뒤를 이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많은 점유율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테더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은요, 추후에 글로벌 거래 혹은 또 우리 시민들이 거래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들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국면 역시도 크립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주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솔라나 이야기입니다. 솔라나 밈코인이 다시금 화랑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래량 급증에 시장 회복 조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 거래량 급증과 함께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비인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요 밈코인이 대부분 가격 상승을 기록 중인데요. 최근 수개월 동안 급락을 겪었던 솔라나 밈코인 시장은요, 하루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요, 밈코인 거래 플랫폼 엑시엄의 일일 거래량은 1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전체 솔라나 밈코인 거래 플랫폼 중에 약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거래 참여자 수도 26,800명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펌프펀이 출시한 신규 탈중앙화 거래소 펌프스왑도 거래량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해당 플랫폼은 솔라나 DEX 시장의 14%를 점유했고 15일 하루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50% 증가했습니다. 디파이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3월 큰 폭으로 줄었던 솔라나 DEX 거래도요,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플랫폼에 국한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일 텐데요. 개별적인 밈코인 가격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상위 10개 밈코인 중에 8개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혼란과 토큰 언락 이슈로 부진했었던 트럼프 토큰도 4.5% 이상 상승했는데요. 대부분의 주요 토큰은 20% 이상의 가격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밈코인 시장의 회복세는 솔라나 자체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최근 12개월 최저점에서 반등한 뒤에 일주일 사이에 20%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요, 이 같은 회복세가 단기적인 흐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경우 리스크 자산인 밈코인은 시장 전체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솔라나 코인이요, 최근 그리고 일전에 급등 양상을 보였던 건 밈코인의 흥행성 때문이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수많은 밈코인들의 프로젝트들이 발행이 됐고요.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솔라나 네트워크 역시도 활성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솔라나 코인의 가격이 올라왔던 만큼 사실 시장에서는 밈코인에 관한 관심도가 솔라나의 가격 상승과 연결지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솔라나 밈코인에 관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솔라나 코인의 상승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분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망이 맞을지의 여부들은요,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들 살펴보시면서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맷 호건 비트와이즈 CIO가요, 비트코인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은 최고 투자 책임자가 최근 비트코인 조정장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더블로그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맷 호건 CIO는 비트코인은 지금 자산으로서 더 오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적인 장애물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세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간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이전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는데
맥코건 CIO는 2011년 비트코인이 1달러를 돌파한 이래 전통 주식시장이 전면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때 비트코인이 시장 대비해 초과 성과를 낸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자체를 살펴보더라도요. 비트코인의 오랜 시간 동안 도미넌스, 즉 점유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오로지 비트코인만 주인공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랠리를 기다리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관세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금 금방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른 자산들이 폭락을 했었을 때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성들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이더리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AI 투명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전직 개발자의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은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하는 탈중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직 이더리움 개발 핵심 개발자는요. 에릭 코너 같은 경우가 이더리움의 가장 큰 주류 진입 기회는 AI 시대와 함께 올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너는 AI가 우리의 삶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지만 여전히 블랙박스 모델,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소, 프라이버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요, 이더리움이 빛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너는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대안적인 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더리움은 이미 개방성, 협업 신뢰 최소화라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다는 AI에 필요한 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코너는요, 툴 연구와 실제 사용 사례를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이더리움은 AI 개발자에게 분산형 접근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금융을 훨씬 넘어서는 주류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가격 동향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도 2,0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전망치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이더리움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숨죽여서 이더리움의 향후 방향성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다시금 알트코인상의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현재 0.161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세 부족으로 16일 0.155달러까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4일간 10% 이상 하락한 가운데 분석가들은 도지의 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은 트레이딩뷰 사용자의 분석을 인용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전했고요. 첫 번째는 하단 지지선에서 반등해 다시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상승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0.08달러까지 하락한 뒤 반등하는 조정 후의 상승 흐름이다. 두 경우 모두 장기 목표가로 0.7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딩뷰 분석가 잭은요, 최근 도지코인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점에 주목하면서 강세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0.16650달러에서 매수 진입을 제안하면서 주요 목표가는 0.2057달러, 0.23916달러로 최종적으로 0.27872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손절선은 0.15160달러 하단으로 설정됐고요. 핵심적인 지지선은 0.13833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은 알리 마르티네즈의 분석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마르티네즈는 최근 48시간 동안 고래들이 약 8억 도지를 매수한 점을 근거로 도지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고 분석했고요. 특히 도지 가격이 0.15달러 부근으로 하락한 시점에서 대량 매수세가 발생한 점은 저가 매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요, 주요 저항선 0.16650달러이고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0.20달러 이상 반등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석 흐름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사상 최고가인 0.73달러 재도전이 가능한 구조로 읽히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전망치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